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상관이 없는 제도가 아닌 일상 속 직접 관련 있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25년 시행 예정인 관련 내용을 미리 잘 확인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는 은행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은행의 다양한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개인마다 개설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주거래 은행도 다릅니다. 25년 1월부터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합니다. 그동안 대상이 개인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인 계좌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어 시행되니 이용자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정부에서 주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았던 지원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도 높일 수 있는데요.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할 경우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5에서 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5년 1월부터 청년 도약 계좌에 납입하는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이며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전에는 월 2만 4천 원을 지원받았지만 25년 1월부터는 월 3만 3천 원 지원으로 확대되어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서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월 신청 날짜는 10일까지이며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국민,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은행 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수수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것이 이자입니다. 원금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줄어들면 매년 느끼게 되는 금융부담이 감소할 수 있고 조금 더 유연하게 재무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겨 중도의 대출을 상환할 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대출 금액이 감소하여 매달 납입하는 이자 금액에 대한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가 개선됩니다. 25년 1월부터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반으로 낮춰지는 것인데요. 실제 발생한 비용 내에서만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따로 두고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연간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2에서 1.4%에서 0.6에서 0.7%로, 신용대출은 0.6에서 0.8%에서 0.4% 수준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때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하니 이용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새로 취급되는 상품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쯤 보유하고 계신 은행 통장 중에 하나가 청약통장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25년 1월부터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지만 1월부터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내용도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25년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다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인데요. 목돈이 필요할 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5년 5월부터 2차 보전 방식이 도입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인데요. 올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인데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3% 이내를 지원하는데요.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가능하며 예를 들어 4년 동안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최대 125만 원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지원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5에서 6% 금리로 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았을 경우 대출금리의 3% 이내에서 지원하므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최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 및 신청 방법 관련된 소식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1월부터 자녀 양육비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연 1.25% 금리로 세대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융자 제도인데요. 폭넓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녀 양육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 근로자의 경우 자녀 한 명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양육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에 한해서 융자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 양육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또다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